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 혼술 7월 18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검찰을 강하게 옥죄고 있죠. 급박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 4명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연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때문에 검사 탄핵 청문회는 조금 주춤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또 사상 초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정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찰청을 아예 없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검사들의 지위를 전부 다 집단으로 다 박탈을 해서 수사관으로 만들고 직급도 집단 강등을 시킨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검찰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검사들도 그냥 있지는 않죠. 지금까지 이런저런 조직적인 반발을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쨌든 3번이나 입장문을 내고 했는데, 자,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검찰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큰 틀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북 송금 사건은 이제 재판에 넘겼지만은 그것 외에 수원지검에서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쌍으로 지금 소환을 통보를 했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 묵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부부가 어쨌든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소환을 이제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건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허위 인터뷰, 김만배와 신앙님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이죠. 이재명을 위해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그 공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수사를 강화하는 이렇게 수사를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를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서 저항을 하는 일종의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이 수사를 강화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좀 밀어놨던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하나 빼냈습니다. 검찰이 전혀 예상 밖의 카드를 빼내서 지금 이재명이 급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냐 하면은 검찰이 하는 역할은 2개가 있죠. 하나는 수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사를 해서 그 범인을 기소를 하면은 피고인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처음에는 피의자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기소를 해서 피고인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는 공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재판에 검사들이 나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공소 유지에만 하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재판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만 항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새로운 검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재판을 자꾸 병합을 하느냐. 병합을 해서 시간을 질질 끄느냐. 그래서 기존에 병합되어 있던 것도 분리하자. 자,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을 수원에서 받지 않겠다. 수원지법에 기소가 됐는데 수원지법에서 받지 않겠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지하에 묵살됐습니다. 대법원 일부에 배당된 지 사흘 만에 기각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시도는 무산이 됐는데 이재명이 수원지법에 있는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시간을 끌겠다. 그리고 2번째는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다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 연결된 사건이어서 보나마나 실형이 나올 것이니까 그 신진우를 피하자. 그리고 시간도 끌자 해서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됐죠.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금 3개의 재판이 이재명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3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부 33부 형사합의 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죠. 계속 이재명의 재판을 유리하게 막 끌어주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33부에는 두 개의 재판이, 큰 틀에서 두 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까지 묶은 4개의 사건을 묶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4개의 사건을 묶은 재판이 하나 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 이거는 처음에 위정교사도 같이 붙이려고 했다가 이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분리가 됐죠. 위정교사는 이게 9월 말에 구형이 나오고 10월 말 되면 1심이 나오죠. 자, 그래서 김동현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33부는 두 개의 사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가 하나, 그리고 위정교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합의 34부입니다. 여기는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거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은 9월 6일 날 구형이 떨어지고 10월 초 되면 1심이 나오죠. 자, 이런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을 어디다가 붙여달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4개가 묶여있는 거기다가 같이 묶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4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는데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이게 묶여있는 4개가 묶여있는 여기다가 대북송금 사건, 전혀 엉뚱한 사건. 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이것은 성남시장 시절의 토착 비리죠. 개발 비리. 그런데 경기도지사 시절의 대북송금을 여기다 같이 묶자.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기각되죠. 본인은 이것을 재판을 끌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기각할 때, 검찰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죠. 수원지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수원지검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나머지 4개 사건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두 검찰청이 이걸 병합을 하면은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 대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이 분리 반대를 관철시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뭐냐면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이것을 지금 하나로 하고 있죠. 이걸 쪼개달라고 쪼개서 심리 빨리빨리 하고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런 말이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 공식 언론에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 결정을 해서 따로 선고까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성남FC 백현동 사건도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면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신속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자, 법원에 신청하겠다.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그 형사합의 33부 서울중앙지법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제가 4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례신도시, 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백현동인데, 자,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은 구조가 같습니다. 개발 비리 구조가 같습니다. 등장인물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는 다 비슷합니다. 유동규를 비롯해서 뭐 나무기 나오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위례신도시 4개 중에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은 그래 33부가 해. 사건이 비슷하니까 어차피 하나의 사건이나 마찬가지니까는. 그리고 나머지 성남FC, 백현동은 각각 백현동 따로 성남FC 따로 각각 떼서 다른 재판부에 줘라. 그러면은 다른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 사건의 개요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전부 다 같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이재명은 이 재판을 대법원이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까지 못 나오도록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분리를 다 해버리면은, 해체를 해서 분리를 각각 따로 나눠줘 버리면 이재명의 이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재명 대표는 2023년 3월에 처음에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사건으로 먼저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이거 기소가 됐고 작년 그 10월에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 백현동이 이 세계를 미래하고 있던 이 사건에 병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김동현, 여기서 매주 1, 2회 심리 중인데, 지금 이 4개 사건의 증거 기록만 20만 쪽이 넘어서 1심에만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4개 중에서 아직 하나,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심리만 진행됐고,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부분은 시작도 안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이거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그 사이에 재판부가 또 바뀌면 갱신 절차라도 몇 개월이 소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증인들도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면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다. 자, 이런 명분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각각 백현동 따로, 성남FC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 및 사건 관계인이 겹치고 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따로 계속하고, 성남FC는 따로, 그리고 백현동도 따로, 3개로 나누자는 이야기죠. 하나의 재판을 하는 것을 3개로 나눠서 하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신속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자, 검찰이 지금까지는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속도전을 내는 것으로 이재명의 검찰 해체 작전에 대해서 행동으로 맞서왔는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재판, 공소 유지 부분에도 검찰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요즘은 어쨌든 재판 신속히 하자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큰 화두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가능성, 이거는 법원이 결정을 하니까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재명은 도대체 재판을 몇 개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 4개인데 요거 또 2개가 더 생기는 거죠. 하나가 3개로 분리되니까는. 그럼 그것만 해도 6개입니다. 6개인데 지금 부부를 소환을 조율을 하는 법인카드, 그것까지 기소가 되면 7개입니다. 이거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뭐 판결은 우선 뭐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재판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